빌런을 키우는 말. 법대로 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살지도 않는 빌라에, 그것도 출입구 앞에 떡하니 차를 세우고 사라졌다. 출근하려 차를 빼려던 입주민은 잔뜩 짜증이 나 주차된 차량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재차 전화를 걸지만 반응이 없었다. 입주민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즈음 차량 주인이 마침내 전화를 받았다. 입주민은 불만 섞인 목소리로 차를 이렇게 세우면 어떡하냐고 질책하며 출근해야 하니 당장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돌아오는 대답이 가관이었다. 먼저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니 미안하다고 변명부터 했다. 그리고는 볼 일이 아직 안 끝났으니 1시간 이후에나 차를 뺄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한 후 입주민이 말할 새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차주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입주민은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성의 문자를 보냈다. 차주는 그럼 법대로 하세요. 라는 짧은 문자를 끝으로 이후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입주민은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지각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출근을 했다. 불쾌한 아침을 잊고 하루를 보낸 후 북적이는 지하철을 내려 안락함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입구를 막아선 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차주에게 다시 전화를 했다. 묵묵부답이었다. 이번에는 구청에 전화를 했다. 구청에서는 사유지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경찰과도 통화했지만 같은 답이 돌아왔다. 법이 그렇단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입주민은 집 안으로 들어가 손에 뭔가를 들고 나왔다. 종이와 테이프였다. 차 앞 유리에 항의의 글을 적은 종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꼼꼼하게 붙이고는 분을 삭히며 집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아침 차는 사라지고 없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재물 손괴죄로 고소되었으니 출두하라고 한다. 차주가 테이프가 엉겨붙어 앞유리에 상처가 났다는 이유로 블랙박스와 주변의 CCTV를 확인해 입주민을 고소했던 것이다. 차주는 합의를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 입주민은 결국 약식으로 기소되어 벌금을 냈다. 벌금도 형사처벌이니 입주민은 한순간 정과자가 되었다. 이런 일이 TV에 비일비재하게 보도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대로 하는 나라라니 얼마나 멋지고 믿을 수 있는 나라인가. 그런데 입주민에게도 법치국가라는 말이 멋지게 들릴까? 그놈의 법이 뭔지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가해자가 되지 않았는가? 법은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적 규범이다. 관습, 도덕, 윤리 등은 상황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다양해. 질서 유지를 위해 그중 반드시 지킬 것만을 최소한도로 정해놓은 게 법이다. 최소한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반드시 지키라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어길 때에는 처벌이 뒤따른다. 법이 무력화되면 사회 질서를 기대할 수 없고 우리의 자유는 결국 침해될 수밖에 없다. 법의 논리는 너무나 완벽해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법대로 해 라는 말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단면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법대로 하라는 말이 들려온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까? 첫째는 대부분의 사람이 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실제로는 없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앞에서 언급한 주차 시비가 그런 경우다. 세상 모든 일을 다 법으로 규제할 수 없을 터이니 이해할 만하다. 그러므로 법 전문가나 비슷한 상황을 이미 겪어 법의 존재 유무를 아는 사람만이 법대로 해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겠는가. 둘째로 법의 처벌이 별거 아닌 상황에서도 자주 쓰인다. 설령 앞의 경우처럼 남의 집 앞을 막는 것이 불법으로 법전에 올라있다 치더라도 그 법을 어겼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벌금 또는 과태료 몇만 원, 많아하면 10만 원에
불과할 것이다. 또 앞에 입주민이 피해 보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판사는 화해를 권할 것이 분명하며 실제 재판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액수는 100만 원 이하일 거다. 소송하느라 들인 변호사비나 신경 쓰며 여기저기 뛰어다닌 대가치고는 허무할 정도이다. 물론 보상액을 과다하게 책정할 때에는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될 터이니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마지막으로 법대로 법이 공평하게 적용될 것 같지 않을 때 사람들은 법대로 해 라고 말한다. 우리는 종종 자주 섞인 말투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말한다. 재벌 총수가 회사 돈을 몇백억, 몇천억을 횡령해도 형량은 별거 없고 교도소에 가도 금세 풀려난다. 하지만 배고픔에 지쳐 편의점에서 9,600원어치의 먹을거리를 훔친 사람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는가. 성추행으로 기소된 어떤 국회의원은 처벌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다음 선거에 공천만 받으면 만사 오케이인 지역구에 다시 공천을 받아 버젓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때의 법은 국민이 생각하는 법이 아니다. 그래서 법이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기를 바라며 법대로 해를 외친다. 법대로 해 라는 말은 정의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내지만 깊숙한 곳에는 법에 대한 비웃음과 냉소가 서려 있다. 우리의 근 현대사를 들여다보자.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법을 앞세우고 법치국가를 말해왔다.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귀가 따갑게 말하지 않던가. 그런데 법을 만들고 법을 수호해야 할 그네들이 탈법과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어떤 시장이 홍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어느 주말 골프 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비난이 쇄도했다. 하지만 그는 공직자가 주말에 무엇하든 자유라며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자신을 비난하냐고 역정을 냈다. 국민정서법을 가지고 공직자를 비난하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거침없이 항변했다. 그 시장이 말한 국민정서법은 사실 윤리와 도덕을 의미한다. 윤리와 도덕은 강제할 수 없으니 괜찮다는 거다. 그 사람에게 법은 사회 최상위 가치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윤리와 도덕을 들어야 했는가? 차라리 그 시장이 최상위 가치라 여기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더라면 남의 집 앞을 차로 막으면서도 당당하게 법대로 하세요를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법은 사회의 규범을 구성하는 최하위의 가치이어야 한다. 도덕 규범의 최소한도가 법이지 않은가. 도덕과 윤리가 실종되고 그 자리에 법이 왕처럼 군림하는 순간 인간은 인간됨을 잃는다. 어떤 대법원 판사 지명자는 교수로 재직할 때 의견서를 써주고 5년 동안 18억 원을 벌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한다. 그 대법원 판사 지명자는 말한다. 불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18억 원의 대가에 대한 세부 내역을 법을 들어 거부한다. 걸핏하면 법을 들먹이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 뭔지도 모른 채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소시민은 법 타령하는 사람의 손쉬운 먹이가 될 터이다. 칸트의 말을 되새겨볼 때이다. 법률상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유죄가 된다. 윤리에서는 침해하려는 생각만 해도 유죄이다. 감사합니다.